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도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변화가 사실은 위험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싱겁게 먹을수록 좋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하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것이었죠.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바로 이 너무나도 옳아 보이는 믿음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손상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장 아프지도 않죠. 마치 맑은 강물이 아주 조금씩 말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강물 위에 물고기가 떠오르는 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한 증상들 중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단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몸이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본인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 방금 제가 언급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지를 남겨주세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숫자 하나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층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영양상의 실수 하나와 그것이 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게 만들며 늘 피곤하고 피부까지 가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참으로 역설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싱겁게 먹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가까운 한 분이 여러 해 동안 철저하게 싱겁게 드셨고 국물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물을 아주 많이 마셨고 커피도 끊지 않았으며 채소와 과일은 늘 접시 가득이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생활 방식을 그야말로 교과서처럼 실천하신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 때문도 아니었고 뇌졸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줄여야 한다고 배워왔던 바로 그 나트륨이 몸에 심각하게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노인에게 소금을 먹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정작 병원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정맥으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합니다. 이 아이러니는 대체 무엇일까요? 문제는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소금의 양과 사용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가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장이 아직 건강하고 몸의 조절 시스템도 유연해서 아주 싱거운 식단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고 몸속 나트륨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고 전해질이 없는 맹물을 많이 마시며 이뇨작용을 하는 커피를 습관적으로 더하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몸속 나트륨을 계속해서 밖으로 밀어내면 우리 몸은 어느새 심각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은근한 피로감으로 막지 않은 정신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쥐나는 증상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실 침대에 눕고 나서야
비로소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싱겁게 먹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핵심을 바로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은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정도로 너무 싱겁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저는 매일 만나는 어르신들의 삶을 아주 진지하고 세심하게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나 일반적인 권고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게 놀라웠던 점은 아주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식이요법을 하지도 않았고 병을 두려워하듯이 소금을 피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녀들에게 전마, 다빠는 너무 짜게 드신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고 정신은 언제나 또렷했으며 밤잠도 잘 주무시고 매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노인 대상 공동체 모임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90이 훌쩍 넘은 한 할머니셨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걸음은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피부는 밝고 윤기가 있었으며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매우 맑았습니다. 건강의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데 그 안에 바다소금을 아주 조금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지도 않고 아주 은은하게 짠맛이 느껴질 정도였다고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일 뿐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기로 저는 흩어져 있던 많은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국을 함께 먹었고 맛이 있는 물을 마셨으며 특히 식사에서 국물을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늘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어르신들은 싱겁게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물을 버리고 맹물을 많이 마시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잊혀진 습관 하나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약을 대신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을 가장 기본적인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아주 사소한 습관일 뿐입니다. 긴 밤 동안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신진대사를 하면서 수분을 잃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전해질, 특히 나트륨도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맹물만 마시면 그 물은 혈액 속 전해질을 더 희석시키게 되고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소변으로 더 많은 미네랄을 배출하게 됩니다. 반면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자연 해염을 넣으면 몸은 그것을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쉽고 아주 옅은 농도의 소금은 신경계와 근육이 하루를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며칠만 유지했을 뿐인데도 아침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고 머리가 더 맑아지며 특히 오후에 느끼던 피로가 현저히 줄어든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소금물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매일의 식사에서 국물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국물에 소금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여 건더기만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해질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그 국물이며 그것이 혈액순환과 신경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더기만 먹으면 섬유질과 비타민은 섭취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운반되고 사용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해지게 됩니다.
저는 80이 넘은 많은 환자들의 기록을 다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스로를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하며 국물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일수록 저나트륨 혈증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단순한 어지럼이나 가벼운 혼란으로 입원했지만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이미 매우 낮아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몸이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이런 불균형은 쉽게 여러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이 신장 기능을 지탱해 준다고 여겨왔습니다. 신장은 단순한 배설기관이 아니라 체력, 수면, 그리고 몸의 따뜻함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가 달라도 전통적인 식문화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물, 탕, 그리고 발효된 소금물 등을 자연스럽게 활용해 왔다는 점이죠. 이것은 단순히 짜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미네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역국, 된장국, 물김치나 동치미 같은 음식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전해질을 부드럽게 보충하는 우리 조상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권고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을 길러왔던 이런 소중한 음식들을 오히려 식단에서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돼 국물을 끊었는데 밤마다 5번, 6번씩 화장실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좋아진 것은 혈압이 아니라 바로 숙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짜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몸에는 과도한 제한보다는 안정성이 더 절실합니다. 국물과 약간의 자연소금으로 기본적인 전해질이 제대로 갖춰지면 몸은 스스로를 더 잘 조절하게 되고 가짜 부종이 줄어들며 야간뇨가 완화되고 신경계도 더 원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식습관이 시대에 따라 변해도 국을 챙겨 먹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우리 몸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 특히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지키며 노년기의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잘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고 식사에서 국물을 거르지 않으면서 몸의 전해질 기반이 다시 안정되자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몸이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겉보기에는 식사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그냥 조금만 먹는 게 속이 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채소, 과일, 묽은 죽, 흰쌀밥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식사가 아주 담백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걸음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의 단백질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단백질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체온을 유지하고 관절과 뼈를 보호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몸은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은 많이 찌지 않았는데도 힘이 없고 뚜렷한 병은 없는데도 늘 피곤한 어르신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질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을 더 먹어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오셨는데 상태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계속 가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며 피부가 너무 가려워 계속 긁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해 동안 병이 날까 봐 국물을 완전히 끊고 아주 싱겁게 드셨으며 주로 데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달걀은 일주일에 한두 개가 고작이었고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눈에 띄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볍지만 오래 지속된 저나트륨 상태와 뚜렷하게 줄어든 근육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의 기반을 다시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옅은 농도의 아침 소금물, 식사 때 국물을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 것, 특히 자연 발효된 국물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고기도 소량이지만 꾸준히 식사에 포함시키도록 권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일주일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의 할머니의 반응입니다. 할머니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서너 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몸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느낌은 없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 주변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몸의 소금과 단백질이 충분해지자 예전에 걱정하던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편감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비슷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잡히자 단백질 섭취가 생각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철분 함량이 높은 소고기는 노인들에게 흔한 잠재적인 빈혈을 개선해 주어 어지럼과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가진 달걀은 근육과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끼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에 적절히 나누어 섭취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물김치나 동치미 같은 발효 국물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금물이 아니라 유익균과 흡수가 쉬운 형태의 미네랄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소화를 돕고 장이 보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국물과 물김치를 다시 먹기 시작한 뒤 오래된 변비가 완화되고 피부 건조와 가려움이 줄어들며 정신적으로도 한결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리적으로 보면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과 같습니다. 모든 신경 신호, 모든 근육 수축, 뇌의 모든 활동에는 적절한 수준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부족해지면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근육은 쉽게 경련을 일으키며 뇌는 쉽게 피로해지고 수면도 영향을 받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가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활동의 기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오래된 집과 같아요. 기초가 약하면 겉을 아무리 고쳐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연소금과 국물은 이 집의 튼튼한 기초이고 단백질은 집의 든든한 골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관리될 때 집은 나이의 바람과 비를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충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몸은 이유도 모른 채 약해집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결과 이러한 균형을 유지한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더 이상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식사가 걱정이 아니라 다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영양과 전해질이 충분해지자 수면부터 낮 동안의 에너지까지 생체 리듬이 스스로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즉 오래 지속되는 불면과 야간뇨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낮 동안의 식사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따뜻한 소금물로 기초를 잡고 식사에서 국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보충하자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훨씬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분명히 좋아졌는데도 밤만 되면 여전히 야간뇨로 깨거나 잠이 깊지 않아 새벽녘에 쉽게 깨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미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에 작동하는 방광과 신경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매일 밤 4-5번씩 깨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머리가 무거운데도 잠을 끝까지 잘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전에 있었던 전해질 부족 외에도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 한 가지 결핍이 더 보였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나 철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방광의 평활근과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으로 섭취한 마그네슘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소화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열을 가해 익힌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구워서 먹으면 구조가 변하면서 마그네슘이 더 쉽게 흡수되고 자연 당분도 천천히 방출되어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먹으면 몸이 이완되고 방광의 과도한 수축이 줄어들어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완화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도 필요 없고 복잡한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껍질째 바나나 1개를 마른 팬이나 오븐에 올려 약한 불로 천천히 돌려가며 껍질이 짙은 색으로 변하고 속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히면 됩니다. 먹을 때 취향에 따라 아주 작은 핏가루를 조금 뿌리거나 호두 몇 알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반 개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먹는 시간과 조리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그 할머니께 권했을 때 할머니는 상당히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평생 바나나를 구워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여전히 2번 정도 깼지만 이전처럼 방광이 꽉 찬 느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밤에는 거의 6시간 연속으로 잠을 잤고 일주일이 지나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8시간을 통째로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운 바나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낮 동안의 기초 조정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효과를 냅니다. 낮에는 따뜻한 소금물과 국물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밤에는 구운 바나나에서 얻은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계를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이 두 요소는 서로를 보완하며 낮과 밤을 아우르는 하나의 완성된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의사로서 저는 항상 같은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경우
중증의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종이 심한 경우, 혹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금과 물 섭취와 관련된 어떤 변화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건강하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신장 기능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제가 말한 정도의 완만한 조정이 분명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을 관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나 아침에 얼굴 부기가 줄고 소변색이 맑아지며 낮에 덜 피곤하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몸이 잘 반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불편함이 뚜렷해지거나 두통이 심해지거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조절하는 일은 경쟁이 아니라 내 몸과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의 과정입니다. 제 가족이 이 모든 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분히 적용한 뒤 저는 아주 분명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요란한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자리 잡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잠은 깊어졌고 기분은 한결 좋아졌으며 매일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때 제가 가장 소중하게 느낀 것은 검사 수치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질이 놀랍도록 높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몸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아침에 옅은 따뜻한 소금물 한 컵, 낮에 국물을 거르지 않고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 그리고 저녁에 간단한 구운 바나나 한 개,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올바르게 조합되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주변에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 넓게 퍼집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매일 균형과 평안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